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46명으로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도록 거리두기 조정안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호조로 1월 경상수지가 7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연속 흑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억 8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정부가 발급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인 백신 여권을 이르면 여름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른 접종 완료자와 마스크나 거리두기 없이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브라질 등에 이어서 6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500만 명을 넘어서 인구 과반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축산물 공판장 집단 발생 등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진 영향이 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환자가 446명 추가돼서 누적 93,2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27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이 계속됐습니다. 서울 98명, 경기 181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에서만 299명이 확진됐고 세종을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645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는 어제 하루 64,111명 추가돼 1차 접종 누적은 38만 3,346명입니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으로 인해 그동안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접촉 면회 대상은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 환자 등으로 한정되고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 기준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접촉 면회 대상자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 불명 및 이해 준하는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면회객 가운데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나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는 경우, 또 현장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숨진 8명에 대한 조사 결과 백신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기저질환이 악화해서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났는데요. 전문가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순서대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양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 신고 사례는 11명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사망자 8명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부공 결과를 확인하여 추가 평가를. 같은 시기 같은 기관에서 제조번호까지 동일한 백신을 맞은 다른 접종자들은 별다른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이 주요했습니다. 숨진 환자들도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신 자체나 접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뇌출혈이나 또는 심부전이라든가 심근경색증, 폐혈증 또는 급성 간염. 이 밖에 이상 반응 신고 사례 3천여 건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이었는데 근육통이 가장 많았고
발열과 두통, 오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면역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훨씬 더 이런 발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그런 이상 반응을 좀 더 세게 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면역 반응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지 마시고 진통제,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벼운 증상이라도 사흘 넘게 계속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어제 오후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코로나19 백신이 한국에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으며 보렐 대표는 한국의 백신 공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정 장관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국가 간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른바 백신 여권의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양회 기관인 7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핵상 검사와 백신 접종 정보를 상호 인증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적 왕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구체적으로 중국이 국제 여행객들을 위한 건강증명용 전자서류를 내놓을 것이며 이 같은 제도가 충분한 사생활 보호로 전제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우리나라와도 조만간 백신 여권 도입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백신 여권 도입 의사를 직접 밝힌 만큼 한국과도 관련 소통이 차차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의 또 다른 소식통은 백신 접종자에게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백신 여권 제도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올 상반기 안에 도입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이 이번 양회 기간 동안 백신 여권 도입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우선 중국 본토와 홍콩 간에 먼저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나보다 더 고통받는 이웃을 돕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인천시가 지역화폐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출범시켰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새 봄을 맞아 가게 분위기를 바꿀 화초를 구하기 위해 농원을 찾은 안소민 씨. 본인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자신보다 더 경제적 고통을 받는 이웃을 생각해 지역화폐에 나눔이음 기부 코너를 찾아 이웃 돕기를 실천했습니다. 할인도 10% 받고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가게 새 단장도 할 겸 그리고 또 기부도 할 겸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인천 시민의 50% 가까이 사용하고 있고 누적 거래액이 5조 원을 넘어선 인천 이음카드. 사용자 수 증가 덕에 매출이 20-30% 올랐다며 꽃집 주인도 지역화폐의 기부 플랫폼을 반겼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제 카드를 활용해서 서로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찬성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심재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은 나눔이음 기부 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갖고 시민들과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대한 환담을 나눴습니다. 하기 어려운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 아주 좋은 여건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눔이음 서비스를 통한 기부는 인천소방본부와 함께하는 119원의 기적모금 캠페인과 아동학대 돕기 등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지역화폐가 생활 속 기부 문화로 자리 잡도록 일선 소방관이 재치 있는 시로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기부가 가능하다니 움직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이음 파이팅! YTN 이기정입니다. 수출 호조로 상품 소지 흑자가 늘어난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 수지 적자 등은 줄면서 전체 경상 소지가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70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흑자일 뿐 아니라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억 8천만 달러나 많은 수치입니다. 상품 수지 흑자가 57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억 6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1년 전보다 9% 늘었지만 수입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1월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23억 8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출국자 수가 97% 감소해 여행 수지 적자는 8억 6천만 달러나 축소됐습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시티 등 세계 주요 투자은행 9곳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3.6%입니다. 이들 투자은행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3.3%로 전망한 뒤 11월까지 같은 수치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12월 말 3.4%로 올렸고 올해 1월에 이어 2월까지 매달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들 투자은행은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한국과 인도, 타이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올렸고 말레이시아와 태국, 홍콩, 필리핀, 베트남은 내렸습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위한 활동 지침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다른 백신 접종 완료자는 물론 저위험군 비접종자와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2차례 접종하는 백신이든 한 번만 맞는 백신이든 마지막 백신을 맞은 때로부터 2주가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CDC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른 백신 접종 완료자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위험군 비접종자들이 가족 구성원일 경우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만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그러나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고위험군 비접종자와 어울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ver 90% of the population is not yet vaccinated, and that is our responsibility to make sure, in the context of 60,000 new cases a day, that we protect those who remain unvaccinated and remain vulnerable. 이번 지침에서 비접종자를 상대로 한 여행 억제 권고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신규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We know that many of our variants have emerged from international places, and we know that the travel corridor is a place where people are mixing a lot. CDC는 이 밖에 딱 맞는 마스크를 쓸 것, 공공장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것, 손을 자주 씻을 것 등 기존의 기본 안전수칙은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계속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최근 백신 관련 이슈로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백신 여권입니다. 도입을 추진하는 나라가 잇따르면서 이르면 5월부터 실제 사용하는 나라도 나올 전망인데요. 백신 여권이 뭔지 문제는 없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백신 여권은 정부가 발급하는 일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입니다. 국제적인 활용을 목표로 합니다.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각국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지난달부터인데 일단 찬성은 유럽 쪽이 많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이 최근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Ein Punkt, der wichtig war noch als letzter Punkt, war der digitale Impfnachweis. Hier sind sich alle einig, dass wir so etwas brauchen. 디지털 인증 시스템 구축도 석 달 안에 마무리해 여름부터는 사용하자는 계획입니다. 일부 국가는 좀 더 빠를 전망입니다.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의 경우
5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에 한해 2차 접종까지 마친 영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나 진단검사 없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태국은 5월부터 트래블 버블, 비격리 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르면 이 시기부터 시행이 예상됩니다.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미는 분위기인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검토 단계, WHO는 반대 입장입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현재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을 했을 때 그 발급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우리도 이제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 차이는 경제 회복과 국민 안전의 논리 때문에 갈립니다. 관광업계와 경제를 살리려면 도입해야 한다는 게 찬성적 논리고 아직 국가적인 접종 상황이 충분치 않은데 이동으로 전파 가능성을 높이는 건 위험하다는 게 반대쪽 논리입니다. 도입한다 해도 넘을 산은 많습니다. 1차 접종만 해도 여권을 발급할 건지 중국 러시아산 백신도 인정할 건지 등 국제 규범부터 세워야 합니다. 한번 발급된 백신 여권 효력을 언제까지 할 건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차별 논리도 무시할 수 없는데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국경 폐쇄와 격리 속에 두는 건 개인 간, 국가 간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른바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만들려는 각국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브리핑에서 윤리와 실용성 차원에서 백신 여행이 국제 여행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WHO가 현재 허가된 백신의 접종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직 모르는 데다 관련 데이터가 여전히 수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백신 여권 전략이 특정 이유로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고 현 체제 속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각인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8일 전했습니다.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이탈리아가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의 호주 수출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자신은 처음부터 이탈리아의 결정을 지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영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과 느린 접종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 1월 말부터 제약사들이 EU 내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역외로 수출할 때 회원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가 코로나19 백신 수출을 추가로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중부 페타티크바에서 34살 임신부 자넷 라비 아줄라이가 500만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1차 접종자 500만 명 돌파는 지난해 12월 19일 접종 개시 후 79일 만입니다. 이날까지 2차 접종을 마친 인원도 378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섰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백신 2회 접종자와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를 합산한 수치가 500만 명을 넘어설 경우 집단 면역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인원이 76만 명가량인 만큼 앞으로 하루 7만 명가량 2차 접종이 이어지면 다음 주쯤 목표치에 근접하게 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양성평등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더 심해졌다며 지정을 촉구하는 주장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프랑스 파리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선 팬데믹 동안 가정에서의 폭력이 2배 이상 늘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a soprattutto nel momento di crisi non capiamo perché quella a essere espulsa dal mondo produttivo siano sempre le donne per prima e non gli uomini. 400.000 donne non hanno più posto di lavoro nell'ultimo anno.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권리 보장과 양성 평등을 촉구하는 시위가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해 목숨을 걸고 시위에 나선 미얀마 여성들은 여성의 날을 맞아 전통 통치마인 타메인을 내걸었습니다. 타메인 아래를 지나면 힘을 잃는다는 미신을 이용해 군경에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ဒီနေ့က International Women Day လို့လည်းသိထားရတယ်။အဲ့မှာညီမတို့ပို့ပြီးတော့အမှတ်တရဖြစ်သွားလို့ဒီလိုညီတက်ပွဲဆိုပြီးတော့လုပ်လိုက်တာပေါ့နော်။ 인도에선 노란색 옷을 입은 수천 명의 여성이 농산물 유통 민영화에 반대하며 델리 근처에서 5개월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민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8일 기준 누적 사망자 수가 10만 10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명 선을 넘어선 것은 작년 2월 중순 첫 사망자가 보고된 이래 13개월 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에 이어 6번째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연속 2만 명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현지 시간 8일 도쿄올림픽의 해외 관중 수용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관중과 관련해 적어도 해외 관중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 말께 결정할 것이라고요. 그 외에는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하는 3월 25일 전에 해외 관중 수용에 대한 결정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마크 램즈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논문과 관련한 계속된 토론은 다른 학자들에게 넘기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버드대 교내지 하버드 크림스는 현지 시간 8일 램즈 교수가 지난달 25일 로스쿨 동료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논문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그것은 내 연구의 중심 과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램저 교수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을 더 증폭시키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어떤 내용이 자신의 논문에 포함됐고 제외됐는지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는 글과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쪽에서는 슬슬 봄꽃 소식이 들려오는 3월 초. 하지만 강원 지역은 3월 첫날부터 많은 양의 폭설로 고립사고와 인명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얼마 전에 쏟아진 강원 영동 지역 폭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